자, 올 11월 10일에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 나왔죠. 2022년 11월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랬고 예상을 했었겠지만 생각보다 빠른 템포로 규제가 해제되고 있어요. 자, 지금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얼음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규제를 해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오름세에 비해 떨어진 값이 얼마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시적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집값이 짧은 기간에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 여기 지속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게 차후에 하자, 지금은 아니다. 이 매수 심리가 상당히 지금 굳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매수 심리가 좀 굳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너네들 좀 집 좀 사라, 이렇게 규제 해제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9월 1일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에 미분양 주택 수도 상승을 했죠. 금리 인상 지속되기도 했고, 작년에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사람들이 아파트 매매를 꺼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매매가가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 시장도 미분양 재고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19년도, 2020년도 이때에 비하면 당연히 미분양 물량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올 9월 들어가지고 이 미분양 재고가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PF 대출 보증 지원을 신설을 했는데 이 규모가 5조 원입니다. 준공 전에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다만 건설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에서 PF 보증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늘린다고 해요. 예,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앞으로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투자 투기 아닌 실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소식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에 나온 규제 해제안과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그리고 서울하고 연접한 광명, 하남, 과천, 성남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됐어요.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기존에 막혔었던 대출 문제, 그리고 이런 세금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제 실거주분들한테, 서민이나 이런 중산층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은 한, 이게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은 한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LTV 규제 완화입니다. 요거 완화가 됐는데 규제 지역 내에서는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어나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막았었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70%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마음이 급했는지 이걸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은 거를, 정체된 거를 조금 더 완화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11월부터 생애 첫집 보금자리론, 이게 기존에는 이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LTV 80%까지 대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 6억 이하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보금자리론 말씀드린 것처럼 6억에 대해서 대출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기존에 이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를 합니다. LTV를 50%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 총액이 4억이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4억에서 6억으로 대출 금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전세를 좀 더 쉽게 구하게 하기 위해서 특례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HF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 30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인데 이게 1억이었을 때는 1억 전세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 2억 확대되면은 앞으로 2억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약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말은 지방에서도 서울,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매물들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계약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청약 제도를 좀 더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원래 예비 당첨자 수가 기존 40%였죠. 근데 500%까지 확대를 하고 명단 파기 기간을 180일, 그러니까 6개월까지 늘려서 최대한 청약 일정을 쫙 늘려서 많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방안도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3억 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 4억 원이고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3개월 이내에 미입주를 할 경우에는 이게 추징을 당했었어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 물론 50%에서 100%요 사이에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여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지연이 될 경우에는 추징을 안 할 거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이 취득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규제가 완화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존 규제 지역에서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 한도액이 2억 원이었는데 대출 한도 2억 원을 폐지를 하고 기존 LTV하고 DTI 요거 두 개의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규제지구 내에서는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됐었죠. 근데 이제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세를 놓았을 때 전세나 월세 놓았다가 내가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금액적인 부분 부담을 좀 상대적으로 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되는 대출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요게 11월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그리고 적격대출 요 두 가지를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랑 통합을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흡수를 한다라는 거는 각 대출의 장점을 좀 보완을 해서 새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차후에 내용이 나온다면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나온 부동산 규제 해제로 무주택자들이 참 내 집 마련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규제를 해제하고 LTV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DSR 요 규제가 있죠. 요게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대출을 액을 아무리 너네들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다 한들 내가 소득이 적고 그리고 기대출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LTV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대출이 안 되는 걸. 자, 현재 아직은
고소득자한테만 유리한 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나와서 해제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제 해제안 또 나오면은 제가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